한 모 선수가 돈이 나온 걸 보고 매우 화가 나서 구단 사무실로 와서 그냥 언성을 높이며 누가 이렇게 책정을 했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하신 겁니다. 네. 프로는 돈이죠. 당근이죠. 그죠. 네. 자, 그럼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요. 아우. 자, 드디어 이제 가을 야구가 끝이 나면 겨울에는 이제 돈방석을 까게 되는데 돈 얘기밖에 없죠 이제는. 한국 시리즈 우승 이제 배당금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포스트 시즌에 오른 5팀이 다 돈을 받아요. 받긴 받습니다. 일단 배당금 포스트 시즌에서 입장 수익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를 많이 치르고 관중들이 많이 올수록 기본적인 파이가 커지죠. 전체 수익에서 대략 일단 처음에 이제 경기를 치르는 재반 비용을 먼저 제합니다. 그게 보통 약 4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규 시즌 1위가 먼저 돈을 좀 가져갑니다. 약 20% 정도를 먼저 가져가고 그 남은 액수 중에서 한국 시즌 1위 팀이 그 액수의 절반을 또 가져가고 나머지는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일단 두산이 2019년에 포스트 시즌 배당금이 꽤 많습니다. 정규 시즌 1위를 했기 때문에 20%를 가져가는데 그게 한 약 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 배당금이 약 17억 9,500만 원. 자, 그럼 대략 뭐 지금 한 27억 정도 되겠네요. 꽤 크네요. 어우. 한 꽤 큰데 사실 이제 이 두산이 따로 이제 우승 보험은 안 들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약간 우승 보험이 한 10억 원 정도를 받는 거면 7억인가 8억 원 정도를 냈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받는 게 우승을 진짜 하더라도 뭐 한 2억 3억 정도밖에 돈을 더 못 벌기 때문에 안 들었다고 그만큼 그러더라고요. 두산이 우승 후보였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봐주고 키우면 이제 좀 8억 6천만 원, 네. SK가 또 5억 원, LG가 3억 2천, NC가 한 1억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구단들이 뭔가 좀 미리 약정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016년 저도 처음 시즌을 봤네요. 마치고 네.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이제 구단이 우승을 하잖아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 우승 배당금 외에 그룹에서 축하금이 나옵니다. 네, 축하금을 줘요. 근데 그 축하금을 전체 상금 규모의 50% 절반을 초과하는 걸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두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7억이면 그죠? 한 13억 5천만 원이 그러네요. 더 받을 수 있는 그룹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뭐 최대 금액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단별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이제 이게 볼멘 소리가 또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구단들이 미리 이건 답안입니까? 이것은 또 축하금 상한제인데 거의 이것도. 그러네요. 예. 근데 그래도 선수들끼리 다 서로 다 얼마 받았냐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승하고 돈을 좀 딴 팀보다 좀 적게 받으면 다들 입이 나오겠죠.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제 누가 얼마나 나눠 가지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감독님들이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더라고요. 감독님들이 연봉은 선수들이 이제 FA 같은 선수들이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하거나 그죠? 가을 잔치에서 이 포스트 시즌 배당금을 나눌 때는 감독님들이 최고던데 거의 S 등급이던데. 제일 많이 받는 선수들보다도 훨씬 뭐 2배, 3배 정도 받으니까. 예, 구단에 따라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A, B, C 등급 또는 A, B, C, D 등급으로 D까지, 나누는데 각 팀마다 다릅니다. 페넌트레이스 성적 플러스 포스트 시즌 성적을 종합을 하는데 이 그레이드를 이제 나누면 선수별로 이렇게 A, B, C, D로 나누면 이거 감독님이 최종 승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단과 프런트와 네. 감독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그렇죠. 맨 마지막에 감독이 사인을 합니다. 하는. 자, 그렇게 되면 감독님이 그래서 자기한테 좀 자연적으로 S 등급으로 사인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감독님들은 대략 한 2억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챙겨가시는. 이번에 손혁 그 키운 감독님은 연봉이 2억 원이시는데 내년에 이제 우승을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연봉만큼 또 챙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A급 선수는 대략 1억 원 내외 그죠? 이후 차등 지급이 되고 C 등급, D 등급. 한 CD 등급 한 뭐 2천만 원, 뭐 인주도 된다고 그러는데. 한 경기도 못 뛴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 대부분 제일 마지막 D 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받는다고 해요. 그럼 코치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코치분들은 보통 한 B나 C 등급 정도에서 C 등급 그 코치들도 약간 이게 그레이드를 좀 나눈다고 합니다. 코치들. 뭐 전체 다 똑같이 하는 구단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구단에서도 약간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죠? 네. 자, 그럼 프런트도 다르더라. 구단마다 차이가 나더라. 삼성, SK는 우승을 했을 때 연봉의 50% 이상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직원들도 고가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지만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좀 인센티브 개념보다 그죠? 고가를 좀 더 좋게 받아서 연말 성과급에 약간의 돈만 좀 더해지는 그런 수준인데 대략 뭐 SK, 삼성이 보면 5분의 1, 10분의 1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구단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지난해 SK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펜 포수에게도 정액으로
좀 일정하게 보너스를 좀 지급을 했다고. 구단마다 합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면. 아니 이러면 이제 고가 산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는 없나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한 모 선수가 돈이 나온 걸 보고 매우 화가 나서 구단 사무실로 와서 그냥 언성을 높이며 누가 이렇게 책정을 했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하신 겁니다. 네. 거의 뭐 감독님한테 화를 내지 못하니까 그죠? 네, 그렇죠. 구단에 와서 이제 또 화풀이를 하게 구단이 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장과 단장님들 임원들 같은 경우도 성과가 왜 승진 기회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요. 네. 우승을 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서 승진 대상자 수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승진 기회가 사장님 높아지죠. 같은 경우는 구단마다 뭐 2년 뭐 짧게는 2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우승하면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국가대표 경기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 프리미어 12. 이번 대회는 우승 상금이 좀 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 대회 2015년 대회 우리가 이제 우승을 하고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50만 달러입니다. 사실 이제 우승 상금보다도 선수들한테 메리트 이번 대 좀 책정이 좀 잘 돼 있던데요. 뭐 가장 뭐 제일 좋은 게 FA죠. 그렇죠. FA 포인트가 네. 이제 국가대표 소집이 되면 네. 그 날짜 수에 따라서 이제 FA 수가 더해지는데 네. 이번에는 만약 우승을 한다면 최대 일단 50일 50일 그다음에 플러스 네. 이사회에서 특별 보너스로 우승을 하면 그죠? 30일. 30일. 어마어마하거든요. 30일이면 보통 주전 선수가 좀 다쳐서 좀 빠질 경우 한 달 네. 정도 보통 걸리는데 그거를 지금 바로 완빵에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이제 145일인데 그죠? 네. 145일을 1군 등록 일수로 145일이면 거의 5달인데요. 그렇죠. 네. 등록 일수인데 80일이면 굉장하다. 네, 80일이면 그 1년치의 네. 절반 이상입니다. 그죠? 절반 이상이 2달 이상을 쉬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또 확정을 짓게 되잖아요. 우승을 하게 되면 또 1억 원이 같이 또 포함이 돼서 한 18억 정도를 선수들이 또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자, 얘 보니까 이 상금들을 제가 WBSC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니까 이번에 이제 SBS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꽤 잘 좋던데요. 나오고 예. 이제 끝까지 가서 한국이 우승을 하게 되면 뭐 방송국도 대박이 나는 건데 이제 중계권 계약을 WBSC하고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수익으로 출전국들의 이제 숙식이라든지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재방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이제 우승 상금을 만들게 됩니다. 자, WBC 올림픽 우승 포상금은 10억이다. 이 포상금은 어디서 주냐면 이제 우리 원래 우승 상금을 외에 그죠? KBO가 책정을 그렇죠. 해놓은 네. 돈입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2억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일이죠. 지난 6일 날에 1차전에 프리미어 12에서 호주전에서 5,899명의 입장 좀 많이 좀 관중석이 좀 횡하던데. 뭐 일루 응원단성 쪽만 좀 관중이 많았고 네. 그 외에는 좀 사실상 텅텅 비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유가 뭐입니까? 참 이 야구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 축구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경기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이 리그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 팀 경기에는 진짜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한국 시리즈라든가 이게 너무 비싸도 다 못 사서 안달인데 그러니까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팀 소속이 몇 명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히려 그 리그전 때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열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평일이죠. 평일이고 거기다 또 평일이니까요. 당연히 또 평일이고 또 고척 스카이돔의 입장료가 저는 뭐 원래부터 비싼 줄 알고 있었더니만 이번에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 시리즈급이더라고요. 한국 시리즈보다 아주 약간 낮은 그런 수준인데 굉장히 비싸고 그러면 이 입장료를 누가 책정을 했느냐 하게 됩니까? 개최국인 KBO에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상당히 좀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좀 비싸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척 스카이돔이 편의 시설이 좀 확충이 돼 있었다 그러면 팬들의 불만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차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주위에 유료 주차장이 몇 개 있는데 어떤 데는 뭐 1시간에 2,000원 정도. 그죠? 1시간에 2,000원이면 좀 가격이 저렴한데 여기 가려 그러면 굉장히 멀어요. 1,300m, 뭐 800m, 뭐 걸어서 15분, 20분. 뭐 일단 고척 스카이돔 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 워낙 적기 때문에 땅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일반인들은 또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땅을 처음부터 많이 팬들은. 파서 뭐 네. 주차장 시설을 많이 만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돔으로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가 돔이 돼버리는 바람에 주차 시설이 너무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하고 선수들만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일반 팬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주차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결국 유료 주차를 해야 되는데 먼 데다가 돈까지 비싸니까 요즘은 다 주차가 되는 데를 다 식당도 주차가 안 되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좀 야구를 갖다가 그냥 좀 빨리 뭐 이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주차 시설 확충 같은 부분은 좀 시급하다 이렇게 좀 봐지고
가까운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까운 데가 대략 주차 대수가 100대 정도 네. 수용을 하는데 그건 뭐 진짜 말도 안 아우. 그걸 믿고 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갈 수는 없고 또 뭐는 시간당 6,000원 수준인데 야구 경기 뭐 한 4시간 정도 보면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국가대표팀 경기인데 사실 이제 헐값으로 입장료를 책정할 수도 없고 그것도 저는 또 그건 상당히 맞지 않은 그렇죠. 이야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주중 경기임을 또 감안을 하면 또 붐업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좀 준결승 아쉽기도 결승 합니다. 경기 큰 경기였으면 뭐 이렇게 좀 비싸도 사람들이 좀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선전이지 않습니까? 네. 크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아직은 갖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너무 좀 비싸지 않았나?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돈 이야기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산 여기까지 선수들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돈 많이 벌어서. 고맙습니다.